우리가 미국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요. 특히 미국의 정보기관 등을 다룬 드라마 보면 미국은 별 세계에 사는 나라처럼 보여요. CIA나 FBI 관계, 또 각종 NSA나 미국의 이 정보기구들. 자, 그래서 미국이 못하는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작년 8월 달에 아프간 카불에서 그야말로 이 탈레반이 카불을 갖다가 포위해 들어오고 미국 국민들과 남아있는 미군들이 허겁지겁 떠나는 과정에서 터지고 있는 각종 테러 사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미국이 과연 옛날의 미국인가, 또 미국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힘이 있는 나라인가, 이런 부분에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미국은 이미 리더십에 먼저 위기가 와 있는 게 아닌가. 미국의 거버넌스는 지극히 위태로운 거 아닌가. 그러니 트럼프 같은 게 미국 대통령까지 되지 않는가. 근데 트럼프보다 더 위험한 자가 곧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쯤 되면 한국은 미국의 안중에도 벗어나게 되는 거 아닌가. 또 미국이 최근에 사우디의 뒤통수를 맞고 노발대발하는 것을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사우디조차도 우습게 보고 저렇게 지금 길들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미국에서 이 핵에 대한, 북한의 핵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그 부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또 한 부류의 미국의 전문가 집단은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한다면서 나토식 핵공유 논의는 가능하다. 이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만한 소리죠. 자,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도 유명한 브루스 클링너 같은 이 헤리티지 재단 연구위원은 엊그제 북한의 핵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전술핵 선제 사용 위협과 핵능력 고도화가 한일 미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북한의 새로운 무기는 이전의 단점, 즉 소형화나 경량화하는 게 어렵다든지 대기권 재진입이 어렵다든지를 다 극복했고,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동맹에 훨씬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면서 북한은 억지력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전쟁 수행 전략에 필요한 핵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을 가지고 협박하는 용도를 넘어서서 실제로 전략이나 전술핵으로 핵전쟁을 수행하는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까지 가는 문턱이 더 쉬워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SLBM에 대한 방어 체계가 없고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의 시스템 레이더는 북한을 향하는 120도, 즉 북을 향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동해나 서해 양쪽 옆에서 날라오는 SLBM, 특히 뒤에서 날라오면 더 못 맞겠죠. 막을 방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북한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제공 약속이 좀 약해졌다고 판단할 때는 한국을 핵무기로 협박해서 원하는 바를 얻어내거나 미국의 대응을 저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전술을 쓰기 위해서 백령도를 침공하고 거기서 인질극을 벌이고, 이 정원군에 대해서 또 미군에 대해서는 전술핵 사용을 협박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백령도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미 이제 북한한테 완전히 호구가 잡혀버려서 더 이상은 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안 될 것이다. 이런 효과가 있죠. 북이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핵을 가지고 직접 쓰는 게 아니라 핵과 재래식 침략을 병행하면서 그 속에서
핵을 가지고 원하는 바를 얻어내서 비싼 돈 들인 핵에 대해서 보상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한국이 미군과 이 합동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축소하라는 요구까지도 부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의 핵역량 강화는 동맹의 기존 군사 계획 효과를 떨어뜨리고 미국이 동맹을 지키기 위해 자국의 핵 공격 위험까지도 감수할 거냐라는 동맹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자, 이 측면과 관련해서 냉정하게 미국 국익적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자들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약속도 무리다. 그래서 한국이 그럼 이 공격을 받는다고 미국이 자국의 시카고나 하와이를 날리더라도 북한에다가 핵 공격을 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독자 핵 무장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전통 보수를 벗어난 극우주의자들 내부에서도 미국 우선주의자들인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동맹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미사일 재래식 위협이 줄어들 때까지 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한국 내에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이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반대해야 하고 미국은 유럽 동맹과 체결한 것과 비슷한 나토식 핵공유에 대해서는 논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 KAMD와 미일의 미사일 방어를 통합하고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한미일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논의할 2+2+2 즉 외교 국방장관 이런 회담을 해야 되고 또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4개국이 미국의 핵심 이익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극우적인 미국의 시각에서는요. 한국 보호는 자살행위다. 미국 내 아예 핵우산조차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서 핵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시카고를 이뤄도 되냐 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확장 억제는 한국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미국 국민과 합의를 해야 된다. 한국 스스로 핵 무장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미국의 기존 보수보다 더 나아간 극우적인 관점에 있는 데가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한국대로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 핵 개발을 이야기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바이든 정권이 확장 억제면 됐다.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은 믿을 만하다 말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이제 보수 측의 온건한 쪽에서도 확장 억제 정도가 적합하다.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는 안 된다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상시적 전략자산 재배치 같은 소리도 무리한 요구고 나토식 핵 공유 정도는 한번 이야기는 해볼만 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더 나아간 우파 쪽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핵 능력에 기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말들 퍼뜨리고 있고 이런 논리가 커지고 있어요. 핵 억지가 과연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건지 근본적 의문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와 더그밴드 연구원은 내셔널 인테리스트지에 미국의 핵우산으로 한국을 안심시키는 일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마치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로비 받아서 미국 언론에 언급한 것 같은 분위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동안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미국인을 향해서 이런 류의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하라는 것은 한국 걱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핵위협에서는 발을 빼자 그러면서 한국은 알아서 해라라는 속의
핵무장이 등장하는 거죠. 이번 글에서 미국의 해구산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모두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본토가 공격받는 것을 가정하는 것은 억지로 보였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전쟁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한반도 전쟁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최근에 북한이 태평양 미국 영토와 일본의 미군 기지, 미국 본토까지 보복할 능력을 갖춘 상황이 확인되고 미국인들은 북한의 훨씬 커진 핵 영향력에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외국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고귀하게 들리지만 대규모 사망과 파괴가 예상되는 결과라면 그것은 자살로 간주돼야 더 정확하다. 자,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저래봤자 쇼다라고 할 때는 해구산을 언급하다가 이제 실질적인 위협이 가시화되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해구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국민을 보호한다는 게 고귀한 말이지만 그것이 미국에도 대량 사망과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면 자살행위다. 그러면서 미국이 서울을 지키려고 호놀룰루나 시카고를 북한의 핵공격으로 이룰 수 있는 대가, 부담, 어려움을 감수하고 한국을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었고 따라서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해구산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점점 긴장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이 말은 미국이 이제 한국에 해구산 약속을 했다가 실제로 북한이 쏘면 이 해구산을 미국이 북한으로 이제 공격을 해야 되고 해구산 약속 때문에 그러면 북이 또 미국으로 날려 보낼 거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미국이 진짜 해구산이라는 것이 미사일 방어라는 개념을 포함해서 북한 걸 다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밴도 연구원은 한국 내에서도 핵 억지력을 갖추는 게 69% 나오고 있고 최근 한미 양국이 확장 억제 전략 논의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고 미국조차도 지금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 대통령이라면 누가 되든지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 후에 자국민 수백만 명을 희생하면서 한국 보호를 약속하거나 유지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최근에 확장 억제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한국 정부가 터놓고 대화를 해야 된다 목소리도 있지만은 진정한 대화는 미국 정부가 국민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대중에게 솔직하게 이런 미국의 해구산 공약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위험을 갖다가 말을 하고 국민의 반응에 따라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한국에 해구산도 하지 말자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개념에는 실제로 미국의 해구산 능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해구산에 있어서 가장 의심되는 것은 얼마 전에 조선일보조차도 언급했잖아요. 북이 핵공격을 한국에 했을 때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고 미국 국민을 희생시키고 북한에 과연 핵공격을 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국가적 자살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고 열린 대화를 해야 되고 한국 때문에 미국이 재앙이 일어날 염려가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 말고요. 너무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굉장히 자국 중심적이지만은 적어도 해구산이라는 거짓말에 담겨 있는 부분을 냉철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미국의 다트머스대 정치학과 교수 제니퍼 린드는 미국의 소리 인터뷰에서 미국의 해구산이 한국에 주는 신뢰나 대북 억지력이 모두 떨어진다라고 말하며 북한이 미국 도시를 파괴하고 수백만을 살상할 수 있는 능력을 잠재적으로 갖춘 시대에 한국 국민과 정부가 미국의 핵보복 능력을 신뢰하겠느냐. 핵무장은 한국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말을 하고 최석훈 랜드 연구소 펠로우도 한국 사람인데 그거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국 자체 핵무장이라는 선택지를 논의해야 될 시간이 오래전에 도래했다. 한국은 물론 동맹국인 미국이 억지력을 높이고 한국이 더 잘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뭘 느낍니까? 이제 해구산이라는 것은 미국 안에서도 실행력도 없고 해줘서는 안 된다. 공연한 약속 때문에 미국 사람이 죽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서 한국이 들고 나서야지. 저 해구산이라는 오랜 거짓말을 믿고 가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미국 전문가 스스로가 실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